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2017년 6월 28일 오전 10시 함양교육청을 방문하여 지역교육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함양교육청에 도착한 박종훈 교육감은 박종선 함양교육장실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들과 운영위원장들과 환담을 나눈 후 회의장으로 옮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들과 운영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교육 현안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양교육청 특색과제 소개와 지역 현안, 지역교육 정책 순으로 토론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교육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며 고려인들의 열악한 교육 현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고, 또한 함양 다볕 오케스트라가 성산 아트홀에서 연주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함양의 교육 열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동중학교에서 운영하던 요가 교실이 예산부 쪽으로 중단했다는 말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함양여중 난타 연습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답을 주었다. 애로점이 있어서 지역으로 나아가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본 교육 성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오셔서 오늘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 도의원이 함께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함양군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앞으로 문화센터를 그림하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의 전체적인 교육 발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박종훈 우리 교육감님의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우리 교육장님, 여기 학교 교양생님, 또 학부모 대표님, 운영위원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함양 교육의 큰 발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또 우리 함양에 오신 걸 진심으로 또 한 번 더 환영하면서, 또 오늘 또 날도 덥고 비도 없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을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환담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은 걸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또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시원하게 또 해결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또 약속을 하셨고, 또한 오늘 이런 운영위원님과 또 선생님들 이런 귀한 자리가 우리 함양 교육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날도 덥고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과 우리 도교육청 식구들 함양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 유치원부터 우리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들 아마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교육감님께 바로 요구를 못 하실 것 같고, 거기라서 우리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께서는 학교별로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교육 현실을 우리 교육감님께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할 것은 제가 우리 교육감님 바지가랭이를 잡고라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뭐 퇴임하신 조한용 교장선생님 그 농가 신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종훈 교육장님 먼 길 아침부터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정말 함양교육 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함양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함양교육지원계획 현황 2017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복맞이학교 2개교를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행복학교 2개교, 행복맞이학교 2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학교 연구의 활성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의 등의 노력을 통해 행복학교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2017년 정책 방향 및 역점 과제는 나누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교육의 특색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년의 향기를 품은 참선비 교육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함양은 수많은 학자와 선비를 배출한 선비의 고장으로 그중 함양 대표 선비 11분을 선정하여 본받을 점을 중심으로 교사용과 학생용 자료 나는 함양 선비를 제작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중등 교육 자료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선비교실 등 선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각 학교에서는 참선비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인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 함께 행복한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교육부 공모 지역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선거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함양지역 교사 중심으로 학생 연극교육에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1교 1예술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7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2017 창원 승산 아트홀 공연 소리와 함께 크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함양의 다벳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부터는 전국 관할 경연대회가 함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월 27일부터는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또한 함양 학생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 문화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교육의 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은 함양 제1고등학교의 운동장 스탠드 보수 사업으로 2,3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도교육청에서 검토 후 수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양교육과정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함양교육을 위하여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며 소통과 공감으로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박영선 기획담당 장학관님께서 2016년도 지역업무협의회 시 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안내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 장학관 박영선입니다. 네, 오늘과 같은 각 지역별 정책 업무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해결을 하고, 또 사안별로 후속 협의회가 필요한 것은 후속 협의회를 몇 차례 가져서 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4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역시 함양지원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논의되고 좋은 공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각 지원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2가지 사항과 우리 함양교육지원청에서 나온 1가지 사항에 대한 저희 부서별 이행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책 공모 방법 개선 내용입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각 부서별 정책 공모 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업무 과다와 일부 학교의 공모 사업이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정책 공모 사업 시기를 1월에서 3월 초로 앞당기고 공모 방법을 일괄 공모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소화하여서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일부 학교로 편중되는 현상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18년도 공모 사업은 교육부 공모 계획에 맞추어서 가급적 올 연말까지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공모 사업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대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 전달 연수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학기 초 등 특정 시기에 과다한 출장이나 연수 등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연수 방법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집합연수를 먼저 영상으로 대체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6일 유치원 평가 담당자 800명 대상의 연수도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연수를 들을 수도 있으며 질의응답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도서관장님 와 계십니까? 예, 관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치원은 철령 유치원이죠, 원장님. 예. 워낙 그 초중 고등학교는 많은데 유치원은 하나밖에 없고 해서 애문고 넘어가면 우리 저 공립 유치원은 하나고 사립 유치원이 하나가, 함양에도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까? 네. 아유, 축하할 일입니다. 원장님? 아니요, 원장님은 예. 읍 지역에 사립 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 유치원하고 도서관장을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애먹고 넘어가면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이 말씀해드린 학교 도색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참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경기는 어려웠는데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늘어서 교육청에 추가로 돈이 좀 온 게 있어서 이 돈은 학교 단위에서 계획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지원하자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앙아시아의 옛날 소련에 들어있다가 분리 독립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나라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외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키르기즈스탄은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국민소득이 1,3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2만 명 가량 살고 있는 전체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 고려인이 2만 명 정도. 아시다시피 고려인이라는 게 극동지방에 러시아 극동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 외국인들을 소련 정부가 강제로 저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만나 뵌 어른들이 주로 고려인 3세들이던데 이미 이제 노령화가 되고 고려인 4세, 5세가 지금 태어나고 하니까요.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살고 계시더라. 한국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근면성실 이것이 거기에서도 발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하 자원도 없고 땅은 워낙 척박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분리 독립돼 가지고 시장 경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가 보니까 정치인들도 뭔가 적극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살아왔던 그 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고 저는 갔다가 거기에 우리 고려인 협회하고 또 그 나라 교육부 장관하고 우리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를 쭉 다니면서 우리 본 모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거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4세, 5세 이런 아이들에게 해줄 게 있으면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공부를 좀 시켜서 돌려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교류도 뭐 선진국 우리보다 잘하는 그런 교육 선진국도 배워야 되지만 이런 저런 나라들도 우리가 좀 도와줄 줄 아는 이번에 책을 한 100권 주고선 들고 갔습니다. 고려인 4세, 5세 이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월요일 날 그저께 기획을 했습니다. 한편 제가 함양을 오면서의 생각에서 다볕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 지난달이 아니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창원의 성산 아트홀은 아무나 가서 공연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아이들이 뭐 동유럽에도 2차례 다녀오고 서울서도 공연을 하고 뭐 그렇게 다른 나라하고 저 서울 사람들한테만 할 게 있느냐, 창원에 와서 한번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창원의 학부모들하고 뭐 창원의 우리 아이들하고 물론 여기 함양수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 공연을 보면서 함양 문화예술 뭐 경남으로 치면은 가장 오지. 그러나 그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마음도 쏟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뭐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 결코 변방이 아닌 나름대로 자기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변방일지라도 마음은 내가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주류가 만들어져 가는 이번 여름에 함양에서 펼쳐질 문화예술의 향연들 연극제도 10월달에 있다고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저는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고 경남 안에서만 해도 창원 쪽으로 쏠리고 하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구심력이 아니고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를 함양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천개의 학교가 국가의 교육 목표에 따라서 모든 똑같은 일률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그냥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내듯이 규격화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1000개의 학교가 1000개의 꽃밭이 되어서 제각각 다른 1000개의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내는 그런 교육이 제가 지향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과 뭐 그런 것은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의 소양이라면 그것 말고 우리가 가지는 아름다운 제각각의 고송이를 저는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함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는 나볕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저는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런 새로운 희망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군수님께서 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함양교육청은 교육청 이전 문제하고 도서관 이전 확장 문제 이것이 이제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려고 하면 뭐 걸림돌이 있고 장벽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못해 왔었는데 큰 틀에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과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센터 이것이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동의한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군의회 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거기 계신 그 지역 유지 어른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비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군비도 되고 그러면 국비 유치하고 군비된 만큼 우리 교육청이 1:1 대응 투자를 해서 그 세 개의 복합 건물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야기된 것이 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합의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우리 학교 지역의 그 함양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회장님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땅이 좀 좁으니까 인근에 있는 땅을 좀 사넣어서 최소 한 뭐 1,500평, 2,000평 정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저는 함양의 이 지리를 잘 모릅니다만 이 자리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대체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그 위원장님들과 교장선생님들께서 여론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또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큰 건물을 그렇게 할 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를 설득해야 되는 큰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있다 손 쳐도 뭐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교육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교육청과 도서관과 청소년 그 회관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복합 건물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례를 가지고 또 농산어촌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살려내는 이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이끌어내 보도록 우리 교육장님과 지자체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두고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이어나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함양 문화예술 교육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함양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함양 교육 발전 방향이나 학교 애로사항을 교육감님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림초등학교 강은희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떨립니다. 여기 오신 여러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경영을 잘하시어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짧은 경력이지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11학년부터 특정 규모 동폐합 대상학교가 되어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동폐합 대상학교가 안 되기 위해서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에서 학심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16학년도에 동폐합 대상학교가 되었습니다. 동폐합 대상학교 설명회에서 학부모님께서 본교가 만약에 동폐합이 된다면 함량을 떠나겠다. 그래서 100%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직원은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러면 여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행복학교를 합니다. 행복학교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공모에 도전하기를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는 것보다는 16학년 1학기부터 우리는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을 실천한 그 결과를 그대로 행복학교 계획서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었습니다. 16학년 4월부터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우리가 매일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참모회를 주 5일 하는 것을 주 2회로 바꿨고 17년부터는 1회로 바꿨습니다. 정교직원 회의는 주 1회 하는 것을 월 1회로, 이것은 다모임 형식으로 바꿨고 그 대신 매주 목요일 교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의논하고 학교 각종 사안을 교원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학급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서 교사들이 학급 운영이나 학년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고 학교 행사와 예산 편성, 업무 분장 등 다양한 현안들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행복학교가 되니까 교무행정원 한 사람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해서 교사를 학생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교직원들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교사들은 틈이 나면은 모여서 학생 지도와 교육 과정을 협의하였고 스스로 연수하고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교육 공동체 참여였습니다. 17학년부터 3월 교육과정 설명회 후 학부모 간담회 시간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의사결정과 행사에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하는 학생 깃들 야영을 학부모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장기자랑이라든지 압력 테스트, 캠파이어 여기에 같이 활동하고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과 체육 행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 독서 동아리, 학생 상담 연수, 학부모 수학교실 등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이 하나 생기면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기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와 한 달에 한 번 정례 모임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방과활동 수강 과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 동일한 시간에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는 방과 후 활동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학생들에게 쉴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 과목이 없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과 자치 활동을 교육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교과 교육이나 방과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활동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개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특성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스스로 축구 토너먼트 경기를 할 거라고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의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큰 축구 골대가 너무 자기들한테는 어려웠다. 그래서 작은 축구 골대, 풋살 골대를 구입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생기면 교육감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교에 교사와 학부모 동상에 모두 교육활동에 전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년부터는 통폐합 대상 학교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행복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자율학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에서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 지원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11년부터 지금까지 시설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게 교실 바닥하고 골마루 바닥 공사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안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학생과 교직원의 뜻에 좀 부응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올해 교실과 골마루 복도 공사를 바닥 공사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11년부터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교실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삐걱거리고 시커멓고. 그래서 제가 순회를 하고 싶어도 소리가 창피해서 부끄럽게 해서 잘 안 가니까 다 마치고 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해도 이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학습 활동과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 활동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으면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이 불이익이어서 저는 참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교육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제가 위림초였죠. 예, 위림이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할 수 있는 어른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시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복식학급 없애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처음 우리 초등 인사 담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딱 100개 교실입니다. 우리 도내에. 그래서 3년간 연차적으로 3분의 1 정도씩 해소해 나가자라고 해서 내년 3월 1일 되면
돈의 복식학급은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왜 반밖에 소유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추진해놓고 며칠 전에 다른 한 지역의 이 업무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복식학급이 없어지니까 이제 한 명밖에 없는 학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한답니다. 왜? 너무 심심해서 하루 종일 지 혼자, 선생님이 지 혼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감옥이죠, 감옥. 좀 어쩌다가 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선생님 눈 밖에서 잠깐 이렇게 또 뭐 있어야 되는데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깝깝해서 죽는 겁니다. 아, 이런 부작용도 있구나, 이런 역기능도 있구나. 이걸 이 아이가 가지는 이런 너무 혼자라서 학교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그때부터 그 고민이 갑자기 또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식학급이어도 아니 이제 복식학급을 해소해도 뭐 2시간에 1시간 정도 꼴로 이걸 2개 학년을 같이 묶어서 뭐 3개 학년을 같이 묶어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가? 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는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생각하자는 것에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나가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림초등학교는 특별히 저희들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예, 예담입니다만 미림초등학교 우수사를 부탁드릴 때 사람들 앞에 떨려서 말 못하신다는 걸 너무 말씀을 잘하십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좋겠습니다. 해결돼서는. 다음은 중학교 사례를 수동중학교 김진석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동중학교 공모교장 3년차 김진석입니다. 예, 제 수동중학교도 미림초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동중학교는 학생이 배움에 행복하고 교사 가르치는데 신명나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5원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에 대한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교육을 위해 학교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구체 활동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의 농어촌학교는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 개방 활용을 통해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고 농촌 사회에서 희망과 꿈을 갖고 가는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 저희 학교에서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5개월간 매주 2회 요가 강좌 개설을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 주민이 함께 해양 도시인 통영에서 역사 문화 체험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축제에도 우리 지역 주민 또 학부모님 초청해서 즐기는 자리를 같이 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확대입니다.
저희 학교가 교육 환경이 다소 열악한 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기관 및 지자체, 학부모님, 동네로부터 예산 지원과 각종 교육기구를 받으려고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교육기구 활동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부모 교육기구 활동입니다. 함량으로 균형하신 학부모님께서 미술 특별 수업을 얼마 전에 해주시고요. 다음은 공교를 졸업하신 분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남해에 거주하시는 학교 동문께서 먼 길 오셔서 1학기 동안 매주 2시간 무료로 방과후 수업 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마사의 기부로 제가 부임한 해인 3년 전부터 전교생이 승마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지자체 함양군으로부터 함양군 장학회 이름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본교를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필요한 만큼 물질적 기부, 학교 발전 기금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선순환입니다. 교육기부 선순환은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학교가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나눔과 배려의 교육기부 활동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학교는 이웃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근조회원과 자매교회를 맺고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유용품을 전달하고 또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제말에 가면은 저희가 학교 축제를 마친 후에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원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힘으로 합니다. 학교 발전에 힘을 주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교육 공동체가 행복해하고 지역사회부터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어촌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발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주시는 교육감님,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한 2가지 교장 선생님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 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공모교장 3년 차, 2년 하시고 이제 3년째입니까? 3년. 2년 하고 3년째 되니까 공모교장으로서의 어려움이 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장학진이 있다가 또 교감하다가 이제 관리자 교장으로 이제 이 장학교 왔습니다. 전임 학교는 좀 큰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 때는 제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요청 요구에 부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은 학교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또 때로는 학부모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주 모임과 또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특히 이제 그런 공모 학교도 큰 학교가 있고 저희 같은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수능중학교를 잘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구제 조정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 발전 장학금 발전 기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또 그 저희 수동의 어떤 여건상 그런 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어진 길이라서 열심히 가고 있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4년 기간도 좋지만은 금년도에 지금 경남 공모교장을 교장 공모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미달된 학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미달되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교장선생님께 여쭙는 그 아주 밑에 배경이 왜 공모교장 제도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인기가 없어져 버렸는가라는 데 대한 이제 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찾으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학부모님들은 엄청 찬성률이 높은데 우리 교원들은 공모하자라고 했을 때 이 교원들의 참여 지지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그건 교장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왜 우리 교원들의 지지가 그렇게 떨어질까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공모교장 공모를 하면은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조금 다른 데 사업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교직원들께 좀 부담을 갖게 된다고 봐야 되죠. 또 실상 같이 해보면은 그게 큰 부담이 없는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공모학교 같은 또 미리 안 많겠느냐 한 그런 조금 연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에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같은 걸 하면서 보면 막 자료를 엄청 막 요구를 하고,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자료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어쨌든 뭐 좀 불편하고 이렇게 일을 자꾸 많게 만드는 그런 게 저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지금은 뭐 사실은 그런 데 부분에 있어서 중간 평가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제 선배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은 부담이 많았는데, 제가 3년차 있으면서 진짜 어떤 제 경영 철학이라든지 또 저희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저 교정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 운영위원장님이시죠? 수동중학교 굉장히 환호를 지르시던데 왜? 예? 수동 초등학교고, 그럼 중학교의 교장 공모 제도가 가지는 뭔가 환호를 지르게 만드는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옆에서 교장선생님을 좀 자주 뵀어요. 소통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우선 맨 먼저 가운데 아이들을 놓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을 좀 많이 힘들다, 좀 많이 도와달라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기 격하게 공감을 좀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되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학교가 살아야 초등학교도 살고, 그렇죠. 초등학교가 살아야 중학교도 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 항상 자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요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가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다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 몇 분 정도나 참여를? 이게 이제 한 20분 참 많을 때는 또 이제 또 바쁠 때는 15분 오시는데, 한 달에 강사비가 한 6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자체 예산 가지고 한 5개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보조했다가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돈복이 빼면 한 6개월 정도나 할 수 있으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제가 예산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다시 계속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뭐 교육감에서 400만 원 주시면 아니, 이제 지역에서 그런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저는 이제 우리 학교는 지역으로 나아가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본 교육 선진국 모두는 학교의 울타리가 없고 학교의 문턱이 없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지만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라고 저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돈 400만 원 때문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400만 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예, 교장님 들어가시죠. 네, 다음 말씀 예. 주십시오. 자,
교관님, 저는 기자단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 방문을 함양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천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와서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올라와서 인사를 못 받는데 오늘 상당히 올라와서 인사를 해주시길래 함양교육청하고 소통과 공감이 잘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천에서 한번 얘기 주신 30km 안전사고 관련해서 얘기가 없는데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술사처럼 들고 다닙니다. 뭐겠습니까? 요즘 제가 학생들 안전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안전 그런 거 있으면 뭐든지 제가 쫓아가서 봅니다. 이게 아이들 가방 안전 덮개인데 아이들 가방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다니는 가방 안전 덮개입니다. 30kg. 시범사업으로 제가 3,000개를 제작을 해서 도내 6개 학교에 전교생들한테 나눴습니다. 창원에 하나, 마산에 하나, 김해에 하나, 양산에 하나, 진주에 하나, 하동에 하나 6군데 학교에 전교생에게 나눴는데 창원의 신월초등학교 전교생들한테 이걸 나눠가지고 주고 아침에 등교하면서 제가 가서 지도를 하면서 가봤더니 전교생이 가방에다가 요걸 둘러매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아무리 강큰 운전자도 30km 이상 못 냅니다. 이걸 메고 하니까 이거 시범 사업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굉장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왜 우리 학교는 안 해주느냐 해서부터 어느 유명한 브랜드 가방 제조 회사에서는 우리가 가방을 만들면서 이것을 사은품으로 제작해서 덤으로 가방에 만들어 주고 싶다. 교육청이 승낙하면 승인해주면 여기 우리 교육청 아이조아 이게 있으니까 이제 경남에는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이걸 못 붙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7월 추경에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다 나눠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이제 우리가 공은 의회로 넘겼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번 1학기 중에 도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거 갑니다. 방수도 되고 야광도 돼서 이거 아이들 메고 다니면 움직이는 속도 제한 신호기가 되는 셈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어쨌든 안전만큼은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잡아내고 싶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까 제가 다른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이것까지 하면 민폐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 이거 교통 안전, 그 다음에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저는 이 안전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한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수업 혁신입니다. 안으로는 수업 혁신, 밖으로는 학생 안전, 이 두 가지가 제가 마칠 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 때 인사드리는 내용이 이거였는데 마침 기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냥 학생 안전 이야기와 함께 수업 혁신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 우리 교장선생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교육부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업 혁신, 수업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수업 방식이 잘못되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한 반에
60명, 70명이 되고 하던 그런 시대에는 그 수업 일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그 어떤 교수 학습의 목표가 기존에는 지식과 정보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창의력,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있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면서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초등학교가 우리는 이미 2015년부터 과정중심 수시평가로 평가를 바꾸면서부터 이 모든 것의 한 흐름은 수업혁신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창의력을 길러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강의 중심 수업 또는 아이는 열심히 받아 적어서 잘 외워서 점수 몇 점 더 받는 이것으로 우리의 교육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지향하는 합의된 흐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수업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박종훈이 교육감이 되어서 수업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이 생깁니다. 지금은 박종훈이 교육감이 되어서 수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바꾸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의 역할로 이미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바꾸면 도태됩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수업혁신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가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구름학교, 하브루타 수업, 다양한 선생님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번에 진주 이번에 폐교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폐교를 하는 초등학교, 한평초등학교. 왜 학교 이름을 한평이라고 지었는지, 학교 이름이 한평이어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한평초등학교 저희들이 이번에 폐교가 되면 그거 내년에 교직원들 연수원으로 이제 창원에 있는 연수원의 분원으로 저희들이 개조를 할 텐데, 거기는 지금까지 연수원하고는 저는 달리, 지금까지의 연수원에서 계획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모았는데,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기획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맞춤형 연수, 수요자가 바라는 연수, 이렇게 저는 연수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연수원은 수업 혁신 연수원으로 저는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수업을 바꾸는 쪽에 우리 경남교육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데 대한 교육감의 또는 우리 전체의 절박한 어떤 그 필요성을 저는 거기에 한번 모아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처럼 이제 교장선생님들께서 수업 혁신에, 교장선생님 직접 수업하시지는 않으니까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을 격려하고 다그치고 이끌어 나가는데 집중을 해주십사. 그것이 올해 경상남도 교육의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해, 교육 본질이 수업 혁신과 학생 안전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치는 인사까지 저는 다 한 셈입니다. 나중에 마치는 인사할 기회가 저한테 다시 주어지면 오늘 저하고 같이 왔던 그 정책기획관하고 우리 비서실장, 다른 지역에 가면 비서실장은 수행은 안 합니다. 비서실장이 비서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함양 오면서 제가 비서실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함양분이었어요. 뭐 함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 대한 요청은 제가 여러 군데서 받고 있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분 추천하면 그분 제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마 아무도 안 오실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
뭐 기숙사에서 오래되면 이제 침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기숙사까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못 도와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좀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연말 돼 가지고 뭐 어느 대학에 S대학에 합격하고 뭐 무슨 대학에 합격하고 하는 그런 건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못하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S대학 안 가고 뭐 그냥 저 K대학 간 사람은 뭡니까? 저는 K대학도 갈 수 있고 S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의대도 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잘하는 아들 몇 명 보냈다고 그것이 학교의 그 평가에 작동을 해버리면 저는 우리 교육은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이도 있고 잘하는 아이도 있고 잘하는 아이를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막 그 블랙카드에 꽂고 한 그것은 저는 교육적이지 않다 싶어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학교 기숙사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노명한 비서실장님께 한 말씀.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늘 역시 보니까 작년에 저와 같이 교장으로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안 바뀌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제가 비록 창원에 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함량 교육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면면을 보면은 항상 학생을 중심에 두고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함량교육도 지금까지 저도 함량에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만 모든 그런 교육 활동들이 정말 학생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계시는 여러 분들도 아이들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역할들을 잘 해 나가실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 그리고 함량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까지 이게 인사 말씀하신 시간이 여의도 좀 없게 됐어요. 아까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경남교육청에서 작년에 미세먼지 그걸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그걸 이제 정책으로 좀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좀 하는 그런 사업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또 냈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또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하고 한담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경비 보조하는 그 문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지금 또 안을 내셔가지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회 지금 그 회의 안건으로 지금 상정되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되면 그것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총회에서 아마 달아주는 그런 안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감님께서 많은 이 안건을 내놓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또 잘 보좌를 해서 또 경남 교육이 또 더 나아서 또 우리나라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보좌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량교육 나아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격려와 당부의 귀한 말씀해 주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비롯한 오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는 이상으로 2017 함량교육 업무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